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니이모입니다. 어제 짧은 영상 올렸는데 오늘도 이제 뭐 목요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일단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대부분의 진, 대부분의 진보 유튜버들은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고 그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막상 이게 이제 끝이 거의 다 와간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일단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찍진 않았지만 제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저는 좀 슬픕니다. 자, 요약하자면 윤석열의 그 대국민 기자회견을 요약하자면 자기는 뭐 주제 없이 제한 없이 끝장 토론한다 그랬는데 꼴랑 2시간 20분 하고 목 아프다고 그거 했다고 목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학 강사였어요. 만 22년 반을 수학을 강의했던 사람인데 과학고가 보름 정도 방학을 하면 저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또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멀쩡했어요. 목이 아파. 그 목을 그냥, 목 울 때를 쳐 때리뿔라, 진짜. 그러니까, 그자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반복 질문을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지 하기 싫다고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것도 반말로, 자기 보좌관한테. 나 목 아프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내용은 처음에 사과로 시작했거든요. 뭘 잘못한 거냐? 3번 물어봤어요, 기자가. 잘못한 게 없어. 섬세하지 못했대.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사과하는 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지는 말할 수가 없대. 그런 게 없대.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잖아.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사과를 원하니까 내가 해줄게. 그거잖아요. 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김건희가 밤새도록 자기 핸드폰을 붙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답장을 하고 있었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당선자의 핸드폰을 마누라가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메시지를 다 봤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인사 이야기, 어떤 정책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마누라가 지 마음대로 다 봤다는 소리잖아. 근데 지는 지 마누라 핸드폰을 못 본대. 얘네들 SM 돔섭 관계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들어요. 이거 팸돔하고 멜섭이 결혼해가지고 멜섭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렇게 파탄난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어떻게 저런 찌질한 새끼가 다 있어, 진짜. 그딴 새끼가 국가 수반이 돼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지. 여러분, 냉정하게,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으면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국정의 전반적인 사안 중에서 세부 사안 아무거나 윤석열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 아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말고 없을걸? 관심도 없을걸? 그딴 새끼가 화가 난다 진짜. 또 이제 회견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 공천 개입 안 했대요. 자기는 김영순 해줘라라는 그런 말 안 했대. 그러면 둘 중 한 사람에게 거짓말한 거잖아. 명태균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국민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든지 둘 중 한쪽에 거짓말을 한 거잖아. 어느 쪽인데 어디에 거짓말했는데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는 말이 꼬여가지고 지가 범행한 걸 자수해요. 의견 제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누구 해줘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공천 개입이야, 병신아. 너 그 말한 게 드러나는 순간 네가 박근혜한테 3년 때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거라고, 병신 새끼야. 그딴 소리를 2시간 20분 동안 씹어내 댔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러고 나니 그걸 지켜본 모든 국민들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나랑 똑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그러니까 진보 유튜버들 전부 다 신난 거예요. 웃고 떠들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국민 80%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으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암담해요. 나는 욕하고 소리 지르고 쌍욕하고 싶지 조롱하고 싶진 않아요. 아까 SM 그 발언 취소? 그건 좀 조롱인 것 같아. 여튼간에 목요일에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명태균이 검찰에 이제 소환 조사하러 가면서, 그리고 나오면서 했던 인터뷰가 있고, 또 명태균의 녹취가 하나 더 터진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 명태균 녹취 터진 거는 내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청와대가 자기가 봤을 때 풍수학적으로 고개가 꺾여 있는 모양이라서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김건희한테 말을 했고, 그래서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저기 용산으로 갔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라는 녹취가 터졌습니다. 소환이 그랬죠. 왜 청와대에 하루라도 안 들어가려냐. 저것도 무조건 관련 있냐. 라는, 이것도 조롱이었어요. 근데 이게 녹취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서 터뜨린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터뜨렸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터뜨리진 않았을 거예요. 충분한 근거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터뜨렸을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터뜨리는 양이 이렇게 적고 조금씩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제보자의 음성이 최대한 지워지게, 신원이 안 밝혀질 수 있게, 그리고 이 제보자의 이제 허락을 구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이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170석이 넘는 정당이 하는 행동이에요. 한두 가지 알아보고 터뜨렸겠어요? 이거 전부 사실로 밝혀지면 나는 저 부부의 형량이 몇 년이 나오지 상상이 안 가요. 일단 명태균 3억 7,500만 원 여론조사비 대신에 김영선 공천을 준 거는요. 여러분,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예요. 이거는 최소 형량이 10년입니다.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예요. 그런데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줬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당의 업무방해예요. 도대체 이 한 건으로만 해도 들어가는 혐의가 이렇게 많고 형량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김갑수 평론가님의 워딩을 그닥 좋아하지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조금 모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좀 세요. 주장이 좀 강해요. 그리고 너무 단정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데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전문가들이 계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부부가 이 나라에 끼친 손해가 몇백 조인지. 그래서 그거를 청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윤석열의 가장 중죄는, 가장 무거운 죄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망쳐먹은 그 업무상의 배임이 나는 그자의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해요. 지 혼자 병신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 수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또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참 싫은데 안심이에요. 박시영 대표님도 이 말씀을 하시던데 나랑 똑같은 이유로 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돈 좀 드는 게 낫지 전쟁 나는 것보단.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전쟁 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쟤네들이 전쟁 내려고 발악을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전쟁이 나면 트럼프는 미군을 빼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린 연합군 도움 없이 남한 단독으로 그 전쟁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하고 동맹관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예요. 전쟁 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4위, 5위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런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래도 전쟁은 안 나겠지. 우리나라에 돈 달라는 소리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돈 주는 게 낫지 전쟁 나는 것보단.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묻고 따지고 대답을 듣고 싶은 건 김건희가 뇌물 받아 처먹은 영상이 나왔는데 이미 그때부터 스모킹 건이 나온 거 아니냐. 왜 그거 당신 그거 신고 안 했냐. 받은 거 알았으면 바로 신고했었어야지. 이거 뇌물이잖아. 부터 시작을 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꾸 탈탈 털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당신이었잖아. 당신은 범죄 피의자와 연애를 하고 다 범죄 피의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주가 조작은 계속 일어났었고 그리고 당신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사건을 덮었고 그리고 검찰에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력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문정부 쪽에 치우친 발언을 하는 검사가 있으면 득달같이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탄압했잖아. 그래서 그 수사를 뭉갰잖아.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뭉갰잖아.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김건희는 검사 남편 만나니까 내 죄가 덮어지네 하면서 마음껏 미쳐 날뛴 거잖아. 그래서 양평 땅을 사놓고 자기 상속받은 양평 땅 근처에 양평 땅 하나 더 사가지고 자기가 더 산 땅은 땅값이 치솟게 원래 물려받은 산은 칠면조 키우고 염소 키워가지고 보상금 받게 고속도로를 확 틀어버리잖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을 해준 이종호라는 사람이 관여하니까 억울한 해병이 죽은 사건에 처벌받아야 될 사단장이 구명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마약이 들어왔는데 그걸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탄압됐단 말이야. 그러면 관세청과 경찰과 국방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이종호의 인맥이 누구야? 누군데? 수사해야지.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당신이 할 일이 그런 일이라고, 병신아. 그리고 거짓말이 너무 많잖아. 거짓말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과장급 공무원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 한마디로 당신은 지금 기소했어. 그럼 당신이 한 이 수많은 거짓말들을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 비밀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라는 의혹 밝혀야지. 이거는 선거 캠프를 운영만 했었어도 단속 무효형인데 그 선거 캠프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안 냈지. 그리고 임대료를 안 받은 그 남매를 당신은 공직을 주려고 했고 줬잖아. 이것도 특가법상 뇌물이야. 당신 벌써 드러난 특가법상 뇌물이 2개야. 응? 그리고 또 뭐 있어? 이태원 참사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근데 이거 책임자 파악해서 책임자가 특정되면 당신은 그 사람도 구명한 게 되는 거야.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일지 난 모르겠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임자도 당신이 구명한 거야. 너무 많아서 기억도 다 안 나. 너무 많아서 내가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뭐가 있을까? 주가 조작했고, 그 다음에 그 관저에 무슨 작품 들어온 거, 그 정자 모양이라 했나? 그거 하고, 하여튼 너무 많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종숙 여사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받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게 방송에 공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자진 사퇴했을 겁니다. 자진 사퇴. 그리고 당장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23억을 벌었다는 김건희는 나는 몰랐다라는 말로 검찰이 기소를 안 해요. 김혜경 여사님은 밥값 7만 8천 원 결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게 했는데 결제된 것 같아로 130회 압수수색 했고요. 지금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총선 전에 그리고 총선 이후에 범죄자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판사도 법관도 검사도 정치적인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닐 거예요. 똑똑하니까 거기까지 갔겠지.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판검사 된 애들, 변호사 된 애들 그때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 잘했어요. 하긴 윤석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서울대 법대식이라 나와서 저렇게 무식한 인간이 다 있냐. 하여튼 걔네들도 판단이라는 거 할 거고 생각이라는 것도 할 거예요. 목요일에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걔네들도 끝났다는 판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 날아갈 수도 있겠다. 연루된 사람들 다 잡혀갈 수도 있겠다. 이걸 수사하는 수사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감도 안 잡혀요. 생각해봐요. 최혜병 사건 하나만 해도 수사를 하려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누구를 수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 그거 무슨 행정관, 여자 행정관 있는데 행정관. 그 다음에 국방비서관,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단장. 이 지금 도대체 몇 명을 수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수사하려면 몇 명 필요해요? 이거 하나가 그래요. 이거 하나가.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 이종호, 권오수 싹 다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혜병 사건 하나만 가지고. 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를 털어야 돼요. 국토교통부를 탈탈 털어야 돼요. 거의 다 털어야 돼요. 그럼 여긴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하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거는 오늘 제가 어제 아침에 들은 건데 정권이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한 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정권이 윤석열이 탄압하기 전에 있던 자료 플러스 그 인수위 시절 대통령 취임 전에 수사했던 자료가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건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은. 이건 뭐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지가 몰랐다 그래서 검찰은 모르셨군요. 모르고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한테 통장 빌려줘서 23억을 벌게 되셨네요. 네, 그러셨겠죠. 모르셨겠죠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주장해서 유죄가 나오고 실형이 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그 사람 번 돈도 그보다 훨씬 작아요. 주식. 그냥 윤석열은 지 마누라가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여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대요. 지금 마누라가. 말 같은 소리 한다, 진짜. 아우. 여튼, 저는 그때 녹취록이 나온 날, 그날은 저도 다른 유튜버들처럼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되게 웃으면서 방송했잖아요. 근데 목요일 이후로는 웃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술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확 체감이 되는 게, 특히 오늘 같은 날 주말이니까 체감이 되는 게,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드디어 정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다 정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플러스 나이 많은 영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탄핵은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노? 그러고 지금 이거 그다음 무조건 이재명 될 것 같은데 이거 인물이 없다 어떡하노 이거? 정권 넘어가면 10년 20년 저쪽이 정권 잡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 병신 새끼 이제 드디어 끝났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 요즘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박시영 TV에서 나오는 그 심리 뭐 연구소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윤석열 믿고 있었다고. 근데 역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망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망칠 줄 몰랐다고. 탄핵의 불길이 살살살살 피어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기름 정도는 뿌릴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여튼 지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끌려내려올 때까지 탄핵이 됐든 임기단축 개헌이 됐든 자진 뭐 사퇴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진짜로 끝이 날 때까지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박근혜 때 대법원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여당 쪽 추천이 인원이 더 많아요. 근데 박근혜 때 한 분은 임기가 끝나서 8분이 판결을 하셨는데 8대0 나왔습니다. 8대0. 탄핵 인용이. 그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백만이 매주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몇백만이. 아, 이 말이 있었다. 육수공장이었나? 어디서. 지금, 시국 선언하는 대학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학 그 교수님들이 뭐, 최소 50명 이상, 60 몇 명, 70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는 시국 선언이 줄을 잇고 있는데 한양대학교에 있는 어느 학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론이 있대요. 이론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라 국민의 4.5%가 길거리로 나오면 정권을 바꿀 수 있대요. 우리나라 국민의 4.5%면 어느 정도 되지? 200만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길에 나가면 정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치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선고되기까지 그 180일 그 긴 시간을 모든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주말에 광장을 지켰어요. 그 덕분에 저는 8대0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누군가가 훗날 역사책에서 그 내용을 배우고 나서 나한테 내가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때 나한테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박근혜 때도 지켰었고요. 오늘도 5시에 부산에는 서면 주디스 태화 후문 쪽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찍 일어나서 참석을 했다가 가교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저녁 5시에 주디스 태화 후문 쪽에 가면 이제 퇴진 집회가 있을 거고요. 뭐 서울은 이번 주 어디 산다더라? 서울은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야당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번질 것 같아요. 특히 그저께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한 주인데 오늘 부산 서면 분위기가 어떨지 요건 나중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댓글로 정치 이야기만 너무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다뤄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를 최신 순으로 하지 말고 이거 날짜 순으로 하면 제가 처음 올린 거에 5번째 건가 4번째 거에 보면 제가 평균치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어요. 그 중에서 아무거나 다뤄달라고 하시면 제가 분명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